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외모가 상대적으로 뛰어나지 않은 사람은 외모가 뛰어난 사람에 비해 실제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외모 차별에 대한 차별이 일어나는 두뇌의 메커니즘과 손해보지 않는 최소한의 외모 장착 방법을 내과학에 기반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외모 지상주의는 나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사람들의 내면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배우면서 살아왔죠.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은 정말 실천하기 어려운 내용인 게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공정해야 하는 법정에서마저 외모에 대한 차별은 일어나고 있거든요. 2010년 미국 코넬 대학교 심리학 연구진이 진행한 실험 결과에 따르면 매력적이지 않은 피고인은 유죄 판결 확률이 22%나 더 높았고 징역형도 평균 22개월이 더 길게 선고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작년에 이뤄진 콜롬비아 대학교의 연구 결과도 비슷한 결론을 내고 있죠. 신뢰하기 어려운 인상을 주는 얼굴을 가진 범죄자일수록 사형 판결이 더 높았다는 겁니다. 아마도 법정에서 범죄자를 변호하는 변호사들이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변호사나 재판 과정이 그려지는 드라마 속 연출을 보면 재판을 받을 때 피고인의 복장과 심지어 메이크업 스타일까지 굉장히 디테일한 가이드를 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최대한 튀고 개성이 강한 복장 대신 평범하고 선량한 이웃처럼 보이는 옷을 입게 하죠. 법정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항상 접하는 일상생활에선 또 어떤가요? 심리학자 존 몰로이가 뉴욕의 거리에서 한 어떤 실험이 있습니다. 낯선 사람에게 다가가 버스비를 빌리는 실험이었죠. 정장을 입고 넥타이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는 1시간 동안 겨우 1달러를 받을 수 있었지만 정장과 넥타이를 함께 착용했을 때는 1시간 동안 무려 34달러나 받을 수 있었죠. 고장 넥타이 하나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 겁니다. 외모로 상대방의 가치를 판단하는 이러한 선입견은 사실 우리 인류에게 있어서는 생존을 담보해주는 아주 유용한 능력이었습니다. 순간의 판단에 따라 목숨이 오갔던 야만의 시대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여러분들은 먹이를 구하러 나갔다 마주친 낯선 상대의 외모를 보고 순간적으로 많은 것들을 판단해야 했을 겁니다. 저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지, 위협이 되진 않을지, 그리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어서 내가 저 사람과 갈등을 일으켰을 때 저 사람을 따르는 무리들이 나에게 복수하러 오지는 않을지 등 그런 선입견이 아주 잘 발달했던 사람들은 목숨을 건지는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자손을 낳아 현재까지 유전자를 남길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잘생기고 멋있게 태어나지 않았다면 어쩔 수 없이 손해보면서 살아가야 하는 걸까요? 다행인 점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할 때 참고하는 외모라는 것이 생김새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지금부터 빠르게 손해보지 않는 외모 꾸미는 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에 맞는 개성 없는 깔끔한 복장을 찾아 입는 겁니다. 예쁜 옷과 최신 트렌드를 따른 옷들은 손해보지 않는 옷들이 아니라 이익을 가져다 주는 옷들입니다. 트렌드를 잘 따른 센스 있는 패션은 그 자체로 여러분들이 활발하게 사회생활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사회적 지능이 높은 사람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 감각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입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무난하게 드레스 코드에 맞는 옷들을 입으세요. 상황에 맞지 않거나 트렌드가 지난 한물간 옷들을 잘못 입게 되면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뇌에서는 이런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 옷을 입는 걸 말려줄 주변 사람이 없었나 보다.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보다. 저런 말을 입 밖으로 꺼내서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에 대한 평가가 정해지는 건 맞기 어렵죠. 두 번째는 피부의 혈색과 표정을 밝게 유지하는 겁니다. 무대 조명으로 빛나는 아이돌 같은 피부를 가지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은 각자 컨디션에 따라 피부의 상태가 고점과 저점을 가지게 됩니다. 자신의 피부 상태에서 되도록이면 좋은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세요. 잠들기 전 꼭 세안을 통해 하루 중에 쌓인 노폐물을 씻어주고 외출할 때 선크림을 꼭 바르도록 하세요. 자외선은 피부 노화를 가속화하는 가장 직접적이고 큰 원인입니다. 선크림을 바르면 화장한 것처럼 얼굴이 하얗게 되어서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무기자차 성분의 선크림을 바르세요. 얼굴이 어색해지지 않게 자외선을 막아주는 훌륭한 방패가 될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반복해도 자신의 피부에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기에 무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입꼬리를 미세하게 올린 자신감 있는 표정을 항상 유지하려고 노력하세요. 사람들은 의외로 이런 미세한 신호들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피부톤과 표정으로 건강함과 자신감을 내보인다면 여러분의 실제 성격이나 능력과는 무관하게 다른 사람들이 왠지 모르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될 것 같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신감 있고 건강해 보이는 상대에게 함부로 싸움을 걸었던 사람들은 대부분 죽어서 후손을 남기지 못했을 테니까 제 말을 믿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는 자세와 움직임을 여유 있고 크게 가지는 겁니다. 사람은 불안해지면 팔짱을 끼고 몸을 움츠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의 급수를 보호하게 됩니다. 동시에 그런 자세는 사람들로 하여금 어딘가 모르게 약해 보인다는 인상을 주게 되죠. 의식적으로 어깨를 펴서 가슴을 드러내고 허리를 곧게 한 채 여유 있는 태도로 움직이려 하세요. 잘 모르겠으면 불안할 때 내 마음을 편하게 하는 행동을 일부러 멀리하고 반대로 하세요. 고개를 숙이거나 팔짱을 끼거나 시선을 피하는 행동들이 여러분들을 약하게 보이게 합니다. 네 번째는 냄새를 관리하고 향수를 쓰는 겁니다. 비싸거나 좋은 향수를 쓰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 스스로를 청결하게 유지함으로써 채취를 관리하고 거기에 더해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향을 찾아 향수를 쓰세요. 향수는 그 자체로 이 사람이 매우 고도의 사회적 활동을 하고 있다는 신호를 줍니다. 먹고 사는 것과 거리가 먼 활동을 하고 있을수록 이 사람이 여유롭고 능력이 있다는 신호를 은연중에 퍼뜨리게 되는데 향수는 그 중에 가장 손쉬운 방법이죠. 더군다나 후각 자극은 사람들에게 더욱 강하게 여러분을 기억하게 하는 무기입니다. 삶에 찌든 바쁜 사람에게서 향수 냄새를 맡아본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향수를 뿌린다는 건 상대방에게 내가 어느 정도 이상은 되는 사람이야 라는 신호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죠. 외모 지상주의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동시에 이런 말도 알고 있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남들은 너를 외모로 판단할 것이다.
알려드린 방법으로 여유 있는 모습을 가진 다음에 남들의 내면을 챙겨줄 수 있는 구독자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단순히 손해보지 않는 삶을 넘어 사회성을 올리기 위한 스몰토크 기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제 채널의 다른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